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을까? 인천공항 출국장. 두 쌍의 부부가 설렘 반, 어색함 반으로 서 있었다. 이건우와 아내 박선영. 결혼 32년 차. 건우는 여전히 건장했지만 선영의 눈빛엔 오래된 피로가 스며 있었다. 여보, 가방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건우의 과한 관심이 선영을 숨막히게 했다. 반대편엔 정민수와 아내 김현지가 있었다. 민수는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현지는 늘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드디어 발리구나. 현지가 설레며 말했다. 네 사람 모두 같은 골프 클럽 회원이었다. 오늘은 그들이 오래 준비한 커플 여행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여행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걸. 비행기가 이륙하자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다. 32년, 30년. 긴 결혼 생활 동안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발리 덴파사르 공항. 열대의 뜨거운 공기가 몰려왔다. 와, 정말 다르네. 현지가 감탄했다. 야자수와 푸른 바다가 펼쳐진 풍경은 한국의 일상을 단번에 지워버렸다. 리조트는 해변가에 자리한 5성급 빌라였다. 두 개의 독립된 방이 있었고 가운데 넓은 거실과 테라스가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다.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놀자. 건우가 맥주캔을 따며 말했다. 저녁 무렵 해변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시작됐다. 선영과 현지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선영은 어깨가 드러난 블랙 드레스, 현지는 등이 파인 레드 원피스였다. 사모님들, 오늘 특별히 멋지시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여행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현지가 화답했다. 와인이 오가면서 대화는 점점 솔직해졌다. 솔직히 말해서 선영이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요즘 우리 남편들 너무 뻔하지 않나요? 순간 공기가 굳었다. 건후의 얼굴이 붉어졌다. 뻔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선영이 말꼬리를 흐렸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다. 현지가 재빨리 분위기를 바꿨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젊을 때처럼 설레는 일이 없으니까.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루틴이 되어버렸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대화, 같은 침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선영이 와인에 취해 중얼거렸다. 이번엔 현지까지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혹시 다른 사람이랑은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현지의 돌직구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건우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현지 씨,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앉아요. 건우 씨, 민수의 목소리가 낮았다. 현지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선영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차분하고 깊은 눈빛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평소 건우의 거친 시선과는 달랐다. 현지도 건우를 힐끗 바라봤다. 우람한 체격과 당당한 모습이 평소 조용한 남편과는 너무 달랐다. 우리.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돌아가며 바라봤다. 미친 소리일 수도 있어요. 현지가 답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리조트 풀사이드에서 아침 식사가 이어졌다. 어젯밤의 대화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잘 잤어? 건우가 선영에게 물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응, 오랜만에 깊이 잤어. 선영이 답했지만 사실 한잠도 못 잤다. 계속 민수의 눈빛이 떠올랐다. 현지도 마찬가지였다. 건우의 당당한 목소리와 넓은 어깨가 자꾸 생각났다. 오늘은 뭐 하지? 민수가 물었다. 우북 관광은 어때? 사원도 보고 전통시장도 구경하고 현지가 제안했다.
투어버스 안에서 네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자리 배치가 바뀌었다. 선영이 민수 옆에, 현지가 건우 옆에 앉게 된 것이다. 민수 씨는 언제부터 골프를 시작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부터니까. 벌써 20년 넘었네요. 선영 씨는 취미가 뭐예요? 요가요. 몸매 관리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해요. 민수의 시선이 선영의 우아한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요가로 다져진 유연한 몸매가 드레스 위로 은은하게 드러났다. 뒷좌석에서는 건우와 현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건우 씨는 정말 남성적이세요. 목소리부터가 다르네요. 현지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하, 그런가요? 현지 씨도 참 우아해요. 민수 씨가 부러울 정도로. 우붓의 전통 사원.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네 사람은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마음이 죄라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설레는 건 너무 오랜만이에요. 현지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젊을 때의 그 떨림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오후에는 전통시장을 구경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향신료, 현지인들의 활기찬 모습이 이어졌다. 이거 예뻐요. 현지가 실크 스카프를 보며 말했다.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건우가 다가와서 현지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줬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어떤가요? 건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좋아요. 현지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쪽에서는 민수가 선영에게 목걸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거 선영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요? 한번 해봐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선영의 목에 걸어줬다. 그의 손가락이 선영의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전류 같은 감각이 흘렀다. 완벽해요. 민수가 속삭였다.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 현지가 말했다. 응, 나도, 선영이 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는 건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레스토랑의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네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건우가 물었다. 새로웠어요. 선영이 답했다. 평소에 못 느끼던 걸 많이 느꼈어요. 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와인이 돌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어제의 대화가 단순한 술자리 농담이 아니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제 우리가 한 말.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진심이었어요. 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적어도 저는.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건우가 긴 한숨을 쉬었다. 우리 정말 미친 짓을 하려는 거야? 미친 짓일 수도 있어요. 민수가 답했다. 하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촛불이 흔들렸다. 네 사람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마침내 현지가 입을 열었다. 그럼 해보는 거예요? 그날 밤 리조트는 고요했다. 네 사람은 거실에서 마지막 와인을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확실한 거죠? 선영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확실해요. 현지가 답했다. 건우와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가 먼저 일어났다. 그녀는 건우의 손을 잡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선영도 민수와 함께 반대편 방으로 사라졌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30년 넘게 쌓인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현지는 건우의 품에 안기며 느꼈다. 이런 강한 포옹은 얼마만인가? 민수와는 전혀 다른 남성적 향기와 체온이 그녀를 압도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건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야 해요. 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예요. 다른 방에서는